이번에는 네이버 뉴스 댓글을 갖고 와 볼 건데 셀레니움을 이용해서 동적 페이지로 구성된 정보를 추출할 거예요. 자, 근데 실습을 위해서는 댓글이 많은 게 좋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본 뉴스 부분에서 좀 찾아볼 거고, 스노우 닮은 연예인 화제라고 하는 글을 저는 누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다른 걸로 눌러주셔도 됩니다. 댓글을 보면은 246개, 아까 245개였는데 그새 또 늘어났네요. 그래서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전체 댓글 페이지가 나오고, 이게 지금 여기 인터넷 주소에 대한 페이지인 거죠. 혹시라도 정적 페이지, 동적 페이지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요. 지금 여기 그르지 마요라고 하는 글은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확인할 때는 있어요.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화면이 사실은 오른쪽에 있는 소스 코드가 번역돼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페이지 소스 보기로 보면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동적 페이지와 정적 페이지의 특징 때문인데요. 정적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첫 요청, 즉 우리가 URL로 접속했을 때 모든 데이터가 다 받아와집니다. 후속 부대가 없어요. 그냥 전체 부대가 한 번에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적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인 페이지 틀을 갖고 온 다음에 후속 부대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선발대, 후발대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소스 보기로 봤을 때 나오는 녀석들이 선발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없는데 개발자 도구에는 있다? 얘네들은 후속 부대라고 보시면 되고, 에이작스라고 하는 기술, 뭐 자바스크립트로 구현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속 부대처럼 있는 페이지를 동적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소스 보기 했을 때 개발자 도구에 있는 코드랑 일치한다 하면은 정적 페이지, 아니다? 그러면 동적 페이지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동적 페이지를 추출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리퀘스트와 뷰티풀 스프로 이용을 하는 녀석인데, 그럴 경우에는 이거 인터넷 주소를 요청을 하면은 결국에 파이썬에서 리퀘스트 모듈을 했을 때도 결국에 이 코드를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파이썬에서 리퀘스트 get을 할 때 이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인터넷 주소로요. 자, 그러면은 이 후속 부대에 대한 인터넷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는 안 다룰 거고 나중에 한번 다루도록 할 거고요. 방법론만 제시를 일단은 하겠습니다. 후속 부대에 대해서 알 거면요, 개발자 도구에서 네트워크 탭에 들어가셔서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네트워크 탭을 활성화한 다음에 더보기를 누르게 되면은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 두 가지 녀석이 더 늘어났죠. 자, 하나를 눌러보면은 뭐 리절트 돼 있고요. 커맨드 리스트 보면은 0부터 1까지 하나만 까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뭔 소리야? 네, 뭔 소리야라고 돼 있죠. 자, 지금 더보기를 눌렀을 때 들어온 데이터, 여기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부분. 자, 만약에 또 더보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또 들어왔죠. 그래서 커멘트 리스트 이렇게 들어있고 또 댓글들이 들어있습니다. 정보가. 자,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은 경우예요. 댓글에 대한 요청이 딱 두 개만 분석하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자바스크립트 이 부분에 있죠. 근데 어쩔 때는 독스 부분에 있기도 하고 메인 페스트 부분에 있기도 하고 XHR 여기 부분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분석 과정이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차라리 이 크롬 창에 있는 개발자 도구 페이지를 분석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 이 페이지 소스 코드를 분석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요. 네트워크 탭에서 이걸로 했을 때는 뭐 딕셔너리로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구조를 보면요. 그런데 사실 파이썬에서 받아온 형태는 그냥 이겁니다. 지금 이거를 풀어서 이렇게 번역해서 보여주는 건데 사실 파이썬으로 받아왔을 때는 여기에요. jQuery라는 글씨부터 소괄호 열고 닫고 돼 있고 세미콜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데이터가 쭈르륵 들어있습니다. 뭐 정규 표현식이 편하신 분들이라면 금방 추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는 jQuery 좀 다뤄보신 분들이라면 jQuery 함수 실행하는 코드라고 유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잘라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분석 작업이 너무 복잡해질 경우에 그냥 셀레니움을 이용하면은 가장 기초적인 뷰티풀 스프를 사용하는 것처럼 쉽게 크롤링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 먼저 파이썬 파일 하나 만들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뉴스 리플라이라고 하는 코드를 만들었고요. 이제 셀레니움 참조부터 해야겠죠. 그 다음에 URL을 이제 적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터넷 주소를 복사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길죠. 이제 웹드라이버를 활성화할 거니까 드라이버라고 하는 변수에
웹드라이버 크롬 크롬 드라이버. 혹시라도 실습에 간격이 있으신 분들은 크롬이 업데이트 돼 있다면 크롬 드라이버를 다시 다운받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인 대기 숫자는 5로 줄게요. 만약에 인터넷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은 15에서 30까지 늘려주시고요. 나는 인터넷 상황 엄청 좋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1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아예 안 적는 거는 비추천 드리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한번 이거를 주석 처리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웹페이지가 접속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결국에는 뭘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은 페이지에 접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더보기 버튼을 계속 이렇게 눌러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더보기 버튼을 이렇게 계속 눌러줄 거예요. Alt2로 먼저 반복을 하게끔 작성을 할 거고요. 설명을 하기 쉽기 위해서 그냥 더보기라는 한글 변수 쓰겠습니다. 그 다음 크롬장에 있는 더보기 버튼을 셀렉터로 가져올 건데, 더보기의 셀렉터를 확인을 해보자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검사, 그리고 보니까 여기 클래스가 new box btm1이에요. a 태그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작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찾았으니까 더보기를 클릭하면 되겠죠? 이거를 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타임을 추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유추를 해봅시다. 만약에 더보기가 없다라면 에러가 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먼저 코드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try,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들이 택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류가 날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하겠다. 그 다음에 끝났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다행히 잘 됐습니다. 자, 더보기가 끝까지 눌려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저는 더보기가 지금 다 안 됐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타임슬립을 눌러주시거나 여기 있는 값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보기까지 전부 다 끝났으니까 주석 좀 적을게요. 자, 그러면은 댓글 내용을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웹페이지 분석을 해봅시다. 댓글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지금 스팸 태그에 new box content라고 되어 있는 클래스네요. 그러니까 스팸 태그를 갖고 와 볼까요? 댓글 내용이니까 content라고 하고요. 드라이버에서 전부 다 찾는다. find elements by selector인데 여기다가 s까지 붙여서 여러 개 받아올 수 있게 하고, 스팬의 이 클래스였죠. 그 다음에 얘를 한번 추출을 해보도록 하죠. 컨텐츠 이 하나씩 꺼내서 프린트를 하는데, 컨텐츠에 점 텍스트, 네, 더보기를 계속 누르고 있고요. 전부 다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들어있죠. 댓글 내용은 지금 신경 쓰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작성자들도 한번 추출을 해볼까요?